살아가는 게 힘든 진짜 이유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엉망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혼자입니다. 고독은 두렵고 힘들지만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며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게 힘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도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저도 삶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인간관계도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가 책 한 권을 추천해 줬어요.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철학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삶의 철학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요. 목표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삶의 철학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삶의 철학은 매우 중요해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겪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삶의 철학을 찾고 나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삶의 철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반성하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성찰과 삶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도 인생의 무상함, 고통, 무아를 깨닫고 이를 통해 삶의 진리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철학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다양한 철학적 사상을 탐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셋째, 일상에서 이를 실천해 보고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발전시키세요. 삶의 철학이 없다는 것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철학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더 깊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삶의 철학을 찾고 나니 인생이 훨씬 더 의미 있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아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고 인내하라. 몇 년 전 회사에서 힘든 일들이 겹치고 인간관계까지 어려워지면서 정말 지쳤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렵고 저녁엔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저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엔 뭐가 좋았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릴 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순간들이 즐겁고 나를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과정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융도 자기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면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여기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했습니다. 프랭클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심리학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은 자주 언급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2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아이들은 나중에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인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찾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셋째,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우세요. 넷째, 명상이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인내심을 키우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고 그 과정에서 인내한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자기를 찾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졌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아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혼자 나서 죽고 혼자 가고 혼자 온다. 몇 년 전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고독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고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잘 견디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고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는 의미로 결국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독을 견디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받아들이세요. 둘째,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셋째, 명상이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고독 속에서의 깨달음을 찾아보세요. 넷째, 고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과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이 고독은 때로는 두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이는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듯이 우리도 고독과 역경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동양 철학과 심리학의 가르침은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진짜 이유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엉망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혼자입니다. 고독은 두렵고 힘들지만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며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게 힘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도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저도 삶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인간관계도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가 책 한 권을 추천해 줬어요.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철학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삶의 철학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요. 목표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삶의 철학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삶의 철학은 매우 중요해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겪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삶의 철학을 찾고 나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삶의 철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반성하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성찰과 삶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도 인생의 무상함, 고통, 무아를 깨닫고
이를 통해 삶의 진리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철학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다양한 철학적 사상을 탐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셋째, 일상에서 이를 실천해보고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발전시키세요. 삶의 철학이 없다는 것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철학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더 깊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삶의 철학을 찾고 나니 인생이 훨씬 더 의미 있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아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고 인내하라. 몇 년 전 회사에서 힘든 일들이 겹치고 인간관계까지 어려워지면서 정말 지쳤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렵고 저녁엔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저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엔 뭐가 좋았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릴 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순간들이 즐겁고 나를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과정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융도 자기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면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여기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했습니다. 프랭클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심리학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은 자주 언급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2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아이들은 나중에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인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찾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셋째,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우세요. 넷째, 명상이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인내심을 키우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고 그 과정에서 인내한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자기를 찾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졌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아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혼자 나서 죽고 혼자 가고 혼자 온다. 몇 년 전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고독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고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잘 견디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고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는 의미로 결국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독을 견디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받아들이세요. 둘째,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셋째, 명상이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고독 속에서의 깨달음을 찾아보세요. 넷째, 고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과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이 고독은 때로는 두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이는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듯이 우리도 고독과 역경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동양 철학과 심리학의 가르침은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진짜 이유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엉망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혼자입니다. 고독은 두렵고 힘들지만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며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게 힘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도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저도 삶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인간관계도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가 책 한 권을 추천해 줬어요.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철학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삶의 철학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요. 목표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삶의 철학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삶의 철학은 매우 중요해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겪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삶의 철학을 찾고 나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삶의 철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반성하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성찰과 삶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도 인생의 무상함, 고통, 무아를 깨닫고 이를 통해 삶의 진리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철학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다양한 철학적 사상을 탐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셋째, 일상에서 이를 실천해보고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발전시키세요. 삶의 철학이 없다는 것은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철학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더 깊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삶의 철학을 찾고 나니 인생이 훨씬 더 의미 있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아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고 인내하라. 몇 년 전 회사에서 힘든 일들이 겹치고 인간관계까지 어려워지면서 정말 지쳤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렵고 저녁엔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저에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듣고 처음엔 뭐가 좋았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릴 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순간들이 즐겁고 나를 되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과정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융도 자기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면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여기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했습니다. 프랭클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심리학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은 자주 언급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2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아이들은 나중에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인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찾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셋째,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우세요. 넷째,
명상이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인내심을 키우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고 그 과정에서 인내한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자기를 찾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어졌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찾아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혼자 나서 죽고 혼자 가고 혼자 온다. 몇 년 전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고독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도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고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잘 견디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고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는 의미로 결국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독을 견디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받아들이세요. 둘째,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셋째, 명상이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고독 속에서의 깨달음을 찾아보세요. 넷째, 고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과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이 고독은 때로는 두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이는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듯이 우리도 고독과 역경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동양 철학과 심리학의 가르침은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